안녕하십니까, 채널 007의 이완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냐.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게 출연한 지 불과 한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무려 조회수가 500만 건이 됐어요.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서 하지 못한, 하고도 편집당한 다양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그 내용을 리뷰한 형태로 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의 총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총체인가라 물어보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기회에 나온 정보를 다 보고 필요한 정보, 필요하지 않은 정보, 대통령에 보고할 정보, 보고할 정보를 다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정보는 모든 정보를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 관련하고 총괄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이다라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같은 이제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은 말이죠. CIA니 참 많은 나라별로 정보 관련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은 대부분 전쟁 다음에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 1차 대전이다. 당연히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정보 수집 때문에 경찰군 다양한 정보기관이 많이 생겨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체 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서 그래서 생긴 것이 대부분 정보기관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직원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거든요. 매일 엄청난 정보가 다 대통령한테 올라오거든요. 각 기관의 모든 정보가 다 올라와요. 그걸 다 모아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만한 정보를 뽑아서 그거를 제출하는 그런 역할이 국가정보원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의 총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보력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정보력은요, 선진국보다는 많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제일 잘나는 사람들이 가는데 왜 정보력이 딸릴까요? 우리나라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가 약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첩보위성이 없어요. 다 미국 첩보위성을 받아 쓰거든요. 그 도구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북한 정보는 1위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보력 수준을 얘기할 때 제가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 정보는 1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1위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실제 1위일까? 1위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누가 숙청당했다, 누가 무슨 지위에 올라갔다, 그런 게 바로바로 정보가 오지 않죠. 확인 중이다. 대부분 국정원이 그런 멘트를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 확인이 늦게 되거나 1년이 났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숙청됐는지 남아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국가정보원보다 더 북한의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소련이나 옛날에 KGB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기관이거나 다양한 공산국가의 정보기관이 훨씬 더 정보력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가 있어요. 어떤 예냐면 동독의 슈타지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동독이 붕괴된 다음에 그 정보의 많은 정보가 미국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넘어간 정보를 딱 봤더니 북한 주요 인사가 임명되자마자 누가 임명됐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시에 관련된 그 정보가 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 인사이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승진되자마자 뭘 보냐면 우리로 말하면 취업 때는 자기소개서를 적어요. 자기소개서. 나의 성장 과정을 보고 적습니다. 그걸 제출합니다. 마치 사상검증처럼 제출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공부를 했고 누구랑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쭉 승진했고 되는 내용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내용, 자기소개서 같은 그 내용을 KGB나 슈타지나 그런 정보기관이 먼저 입수를 해서 본국에 다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공산국가 대사가 대부분 그 북한에 나와 있잖아. 외교기관이 나와 있죠. 그 외교기관이 그 정보를 제일 먼저 수집을 해서 본국에 빨리빨리 보고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외교관이 북한에 있지 않잖아요. 공식적으로 대사나 외교기관이 북한의 상주에 있는 그 나라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나라는 북한에 들어가서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 정보가 오히려 우리나라 정보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정보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같은 언어를 쓰고 한민서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1위라고 대략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깊은 정보를 수집하는 나라가 꽤 있을 것이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인턴과 공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인턴이 없다가 2019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엔 무지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뽑아요. 숫자가 줄어든 게 눈에 띄고 없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턴은 스펙이 정말 화려해요. 예를 들면 중국 쪽을 뽑는다 그러면은 중국의 최고 대학에 석사 박사들이 우르르 지원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만큼 최고 고스펙들이 지원을 하는데 걔들이 입사하면 공채는 단점은 뭐냐면 공채는 국가정보원을 입사하기 위해서 1년, 2년 막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얘들은 자기가 스펙이 좋으니까 멋있어 보여 한번 해볼까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훨씬 그런 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도 높아요. 그래서 인턴은 줄고 있지만 완전히 줄어들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공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든 정부기관은 그 나라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주류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CIA다 그러게 되면 미국 사람들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 남성의 백인의 예일대학 출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인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부분 주류가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 정보기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블라인드 채용하기 전에는 아마 서울대학교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겁니다. 흔히 가장 좋은 학벌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이후서부터는 준비만 충분히 잘하면 대학에 상관없이 스펙에 상관없이 입사할 수 있는 곳이 국가정보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